자, 오늘 이슈는 바로 이거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고, 또 막 테슬라가 오랜만에 또 반등을 주고, 그렇기 네. 때문에 주도주가 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들이 안 갈 때, 바이오가 나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쌈바춤을 출까 이런 주제네요. 예. 여러 가지 기대감 그리고 또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중 갈등,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하다 보니까 네네. 반사의 기대감에 국내 바이오주에 대한 좀 수혜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 종목들에는 일부 종목들에는 계속해서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그렇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 암학회도 기다리고 있고 네. 여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실려가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지 개발을 하고 그래야지 신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잡히니까 바이오주 입장에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대세적으로 조금 내다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너무나도 많이 내려왔고 너무나도 좀 많이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기가 오는 걸까요? 자, 네. 그러면 박준현 운용료께서는 이제 바이오 대세 상승장 온다 안 온다? 제한적으로 온다. 제한적으로 온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온다? 네, 저도 뭐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대세 상승장으로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제한적이다라면 이제 일부 종목들에 한정해서 가는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엔 일부네요. 지겨워.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네, 일부만 그렇습니다. 가나요? 네, 저도 뭐 선별적인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시장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종목 중에 딱 두 종목만 강합니다. 제가 올해 연중 상승률 상위 종목을 다 쳐봤는데 바이오 종목 중에서 50% 이상 올라간 종목은 두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하고 HLB 그룹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알테오젠하고 HLB가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나머지 HLB 관련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종목도 좀 따라왔고 거의 따라오지 못해서 선별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시장도 선별적입니다. 아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신고가 근처에 있고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 한 줄을 선별적인 투자, 선별적인 상승이다. 그렇게 좀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환경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국면 쪽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계속 늦춰지고 있지만은 결국 하반기에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자체가 미국의 중국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견제로 인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대세 상승 이익이 나온 것 자체가 거의 장기간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아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는 코로나 국면 쪽에서 일부 기업들이 좀 수혜를 좀 받으면서 제약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개됐으니까 근 2년, 3년 동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썼거든요. 그 사이에 일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 나온 종목도 수두로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바이오 산업 자체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2차 전지라든가 AI 반도체와 더불어서 성장주 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작년도부터 시들시들 거리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너무 단기 많이 올랐다 보니까 약간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성장주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좀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강절 자체가 알테오젠이라든가 HLB가 보여줬거든요. 단기간에 거의 100% 가까이 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보니까 HLB가 13조 원, 알테오젠 11조 원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큰 게, 이게 두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거의 주목하지 못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선별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금리 인하 국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빨라야 6월 달 정도 가야지 이제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할 거란 전망이고 올해 컨센 자체가 당초에 연초에 5번 정도 25bp씩
금리 인하의 기대치 자체가 지금 3차례 내지는 2차례 정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거의 연말 정도까지 금리는 인하 국면이 전개되겠지만은 고금리 상태입니다. 상당 기간 고금리 상태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다 같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작년도에 일부 바이오 기업도 적자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금 사정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올해로 2월 됐는데 올해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하 국면이지만은 고금리 상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가지고 재무 내용이 안 좋은 종목들은 여전히 하반기에 갈수록 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선별적인 투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여전히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재무 안정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력을 뚜렷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기술 검증을 받고 또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올해도 쉬울 수도 있겠네요. 예? 다 워낙에 고를 게 확실하게 좀 그렇죠.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몇개 구분이 된다고 좀 없으니까. 봐. 그래서는 예. 올해도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자체는 이익이 따라가지 않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다. 어느 하나는 수익을 내겠지만은 고점에서 따라서 한 사람들은 또 손실을 볼 수가 있다. 현재까지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예컨대 기술 수출 1조 원 정도 했으면 바로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돈이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취소가 좀 되면서 유한무이하돼 버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박 나기가 쉽지 않다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금리 인하 국면이면 그럼 미국의 기업들도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미국의 대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암진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진 차트거든요. 많이 내려왔네요. 예, 거의 주가 힘을 못 씁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다우 나스닥 시장 신고가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스 관련된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이에요. 예, 바닥이지 않습니까? 바이오젠 차트입니다. 네. 예. 많이 내려왔네요. 예, 반면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 쪽에서 가고 있는 주식들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노보노디스크 이 종목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일리알릴리 비만 치료제 대표적인 작년도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시장도 차별화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얘도 그대로 똑같이 똑같네. 그래도 국내 시장도 관심 자체가 그럼 뭐 쪽이 관심이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중 항체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이 ADC 항체 접합 기술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와 관련 또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력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되는 장세지 바이오 모든 종목들이 가는 장세가 아니고 또 현재 시장 자체가 또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거의 앞서 얘기했다시피 9분의 1터 10분의 1터 빠지는 종목도 지금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화 장세지 과거의 바이오 종목들이 모든 게 함께 묻혀서 가는 장세는 아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비만, 항암, 치매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높아도 사도 됩니까? 일단은 그런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HLB라든가 관련한 또 종목들이 그런 쪽이거든요.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그쪽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별적인 상승 중이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준환 전문가께서도 이제 대세적인 상승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재료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네. 작년 12월부터 이제 1월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그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많이 좀 컸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제약 바이오라고 보입니다. 금리 인하의 최선호 수혜주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FOMC는 금리 동결일 텐데 이제 경제 전망치 어떤 상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점도표 관련해서 이제 최종 금리가 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6월 달이 아닌 7월 달로 좀 연기가 됩니다. 그래도 올해 최소한 2번 정도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이제 세계 3대 암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스코랑 에스모랑 AACR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AACR 미국 암 연구 학회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샌디에이고에서 열립니다. 여기 이제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암 관련해서 이제 전임상 초기 단계 임상 데이터 같은 걸 발표하는 상당히 큰 가장 권위 있는 암 학회입니다. 관련주들이 이미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공개한다는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또 강세였고요.
요걸로 이제 끝나면은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6월 달엔 또 이제 임상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아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4월 그다음에 6월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볼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약 개발 업체들이 좀 그래서 상승이 좀 최근에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시다시피 종근당이나 레고캠바이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머크사의 키트루다 이제 XC 독점 계약 발표 때문에 뭐 상당히 강세이고 지금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도 간암 신약 관련해 가지고 그 승인 이슈가 이제 5월이죠. 그래서 그 이슈들이 좀 있는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세인데 뭐 이런 종목들이 뭐 개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인이나 기관이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우리 저희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태까지 좀 이렇게 마일스톤이 뭐 유입된다, 뭐 라이센스 아웃이다 해갖고 기대감이 잔뜩 있었는데 뭐 그게 연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뭐 내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좀 죽어 있었는데 이런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기술 이전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좀 재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코스닥 헬스케어 지수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32%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도 같은 기간 5%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이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가 같은 기간 5.1% 상승한 것에 비해서 코스닥 쪽이 좀 상승이 좀 큰데 그 이유가 지금 뭐 우리 상당히 뭐 상승폭이 큰 그러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 그다음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예,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을 기관이나 어떤 외인의 어떤 수급으로 끌어올린다라는 점에서 예, 그리고 코스닥 특히 헬스케어 지수가 상당히 뭐 강세인 모습이고 HLB가 뭐 코스닥 시총 3위예요. 그다음 알테오젠이 4위고 셀트리온 제약이 5위고 그다음에 삼천단 제약도 이제 10위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강세인데 수급적인 부분이 좀 좋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하고요. 저희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6월 말 정도입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는 그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투자 심리 회복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강세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방금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미국이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바이오 안보법 요걸 도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가 반도체 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좀 히토류 같은 거 어떤 그 광물질 이런 것들이었다가 이제 뭐 조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CDMO 기업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위탁 개발 생산 업체들 그래서 그 무거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CDMO 기업들까지도 지금 바닥에서 뭐 상승이 나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만약에 이번에 뭐 FOMC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만약에 좀 지수가 좀 별로 좋지 않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뭐 조금 더 보시고 좀 더 중기적으로 관점을 접근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지 않나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거는 금리나 학회, 이슈, 수급, 시총상위, CDMO 이런 부분들의 모든 교집합 이걸 찾았을 때 그 종목을 주도주 외에 포트에 한 몇 %나 좀 담는 게 현실적일까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다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 제약바이오 섹터 제 뭐 투자 클럽에서는 좀 많이 좀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뭐 아직 오르지도 않은 시총 상위주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한 포트의 한 20-30%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준영 운용력과 김진환 전문가의 이런 대세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질문할 거예요. 맞아요. 채팅창에서도 오늘 히든카드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미리 내다보시나 있는데 봐요. 히든카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현 구간에서 투자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선별
산별적인 종목들을 한번 두 분께 들어보려고 좋아요. 합니다. 자, 먼저 운용형님 일부만 간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일부에서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요즘 핵심주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앞서 미국 시장도 실제에 따른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고 뭐 다른 것들은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쪽이니까 네네. 예, 국내도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 한다면 이제 기술력도 보유를 해야 되고 여전히 고금리 상태가 올해 금리 인하 국면이지만은 하반기 정도까지 전개되면 재무내용이 안 좋은 종목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무 안정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재료로 본다면 앞서서 비만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항물 그 접합 기술이 이슈라고 했으니까 ADC 기술,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라든가 이쪽에 이제 기술력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은 제가 여전히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독보적인 이중 항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회사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가지고 뇌질환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뇌질환 치료제 자체가 치매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치매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대장암 치료제, 그다음에 파킨슨병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위암 치료제 쪽에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때 계속적으로 임상 결과 정도가 발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종목도 이제 그 AACR 관련해 가지고 그 학회 참여한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섰다가 3만 원 정도 올라섰다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AACR과 관련된 것은 거의 저는 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예, 이슈 가치가 중요한데 결국은 예상 그래도 꾸준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반기 때까지 유럽 아메케라든가 제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기술 수출도 많이 해놓은 회사니까 그래서 종목 매매를 한다 하더라 24,8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뭐 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상당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예사도 ADC 기술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사도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고 ADC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얀센과 작년도인가요? 17억 불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또 따지면 2조 2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고요. 그 이전에 또 이 회사가 암젠한테도 암젠과 그다음에 중국 바이오 기업인가요? 여기다도 ADC 기술 수출을 해놨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ADC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국내에서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다음에 이제 장애 쪽에 있는 피노바이오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데 그 회사가 저는 기대를 했던 건데 IPO를 올해 못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바람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하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뭐 안국약품이라도 종목들이 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에는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앞서 레고캠 바이오하고 알테오젠하고 HLB가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은 딱 2조 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기술과 감안하면 주가가 좀 싼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주가가 올라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두 종목 쪽에 핵심주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종목에 대해서 다 ADC 쪽이네요. 자,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우리 운영님께서 얘기하신 종목들 두 종목이 제가 겹쳐가지고 다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있네요. 레고캠 바이오도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AACR에서 이제 5종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12월 말에 얀센에 이제 2조 2천억 규모의 이제 기술을 이전한 이제 타깃 전임상 결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발표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ADC 항체 접합 물질 관련해서 M&A나 이런 투자 규모가 뭐 가장 큰 제약바에서 가장 큰 금액이 이렇게 오고 간 것이 항체 접합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어떤 트렌드가 올해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레고캠 바이오가 뭐 지속적으로 뭐 학회 이슈도 있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 관련해서도 뭐 상당히 뭐 계약 성사가 뭐 지난해 그저 2조 2,400억 정도 그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급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레고캠 바이오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에이벨 바이오도 저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한양하고 같이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전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에이벨 바이오가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명역 항암제를 이번에 이제 AACR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 말고도 이제 에이벨 바이오의 이중항체 관련주죠. 이게 그래서 뭐 다른 이제 그런 악성 T세포, 림프종 타겟 뭐 이런 그
관련한 어떤 신약 물질의 전임상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중항체 쪽 지금 지난번에 항체 접합 물질 ADC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이중항체 쪽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제가 꼽아봤고요. 마지막 하나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 1차 치료제 렉라자의 이제 마일스톤 유입이 이제 예상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레이저 티닙인데 미국에서 이제 빠른 출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FDA 이제 승인권이 좀 이제 앞당겨지면서 8월 내, 그러니까 원래 연말이었는데 8월로 이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에 들어가서 이게 잘하면 6월경에도 승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업계 예상치의 2.5배, 2.6배까지 증가해서 즉 올해 영업이익이 2,036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가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AACR에서도 어떤 이제 신약 물질에 관해서 어떤 이런 이번에 발표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들었을 때 세 가지 종목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유한양행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회장직제가 부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사유가 될까봐 걱정이고 또 반면에 오히려 원탑으로 바뀌니까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서 드라이브 걸 수 있다 이런 쪽이어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까요? 악재로 받아들일까요? 근데 저는 뭐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관련해서 주가가 말해주거든요. 예, 회장직 신설에서 뭐 오늘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좀 급등이 좀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좀 내리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고 네네. 예,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팔리는 약도 잘 팔리는데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방금 같은 폐암 어떤 신약 어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뭐 최신고가를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군요. 공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도주가 안 갈 때 여기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을 다뤄봤고요. 네. 박준현 운용력과 김진환 전문가 두 분 다 연결되는 종목은 ABL 바이오와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플러스 알파 김진환 전문가 유한양행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